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마을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숲속에는 울지 않는 아이의 전설이 있다. 이 숲에서는 한밤중에 아이가 울지 않도록 한다는 경고와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절대로 그 울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 울음소리의 끝에는 결코 아이가 아닌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한 남자가 이 평화로운 마을로 내려왔다.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다. 그는 시골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했고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선한 공기, 친절한 이웃들, 아름다운 자연 경관, 특히 마을 뒤편의 숲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밖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울음소리는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재훈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서둘러 그 숲에는 밤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소리.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울음소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마치 끌려가는 듯한 느낌에 그는 숲으로 향했다. 숲 속은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했다. 달빛이 어둡게 드리웠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쨍쨍하게 울렸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울음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멀어지는 듯했다. 마치 그 소리가 그를 피하는 듯이. 몇 시간을 헤맨 후 그는 마침내 숲속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는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는 울고 있었고 재훈을 보더니 웃는 얼굴로 변했다. 그녀의 눈은 어둡고 깊어 그를 빨아들일 듯했다. 왜 울고 있었니? 재훈이 물었다. 소녀는 대답 대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차고 축축했다. 그 순간 재훈의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소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는 그 안에서 무언가 알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재훈을 찾으러 나섰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그의 신발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는 자가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두려워했고 울지 않는 아이의 전설을 되새기며 결코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후 재훈의 친구가 마을에 찾아왔다. 그는 아직도 재훈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숲 어귀에서 그는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재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의 한 페이지였다.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찾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전설을 조용히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절대로 숲 근처로 보내지 않았다. 재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엔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3층에 위치한 그 아파트엔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한 일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수비는 친구들과의 내기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13층에 다녀오기로 했다. 친구들은 그와 함께 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수비는 기어코 그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혼자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도 13층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수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12층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였다. 머뭇거리지 않고 13층으로 향한 수비는 드디어 무언가에 홀리듯 그곳에 도착했다. 정말로 복도 끝에 있는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으로 다가간 수비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예상과 달리 문은 열려 있었고 수빈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좁은 현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순간 차가운 공기가 수빈을 감쌌다. 방 안은 어둑했고 여기저기 먼지가 수북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는 낡은 테이블이었다. 그 위엔 옛날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이 아파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마치 이 장소가 어떤 의식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겁에 질린 수빈은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세게 닫혔다.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까지 왔구나. 수빈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의 장난이라도 되는 듯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수빈은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무언의 힘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 아파트에 살던 옛 관리인이었고 그는 여러 해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아파트의 위험을 경고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수빈은 공포에 질린 상태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했다. 이야기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무한히 반복되는 망령의 외침처럼 느껴졌다. 얼굴에 땀이 맺힐 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다. 순간 정신을 차린 수빈은 최선을 다해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밖에 나와 보니 친구들은 수빈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13층을 가리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사건 이후로 수빈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13층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거되지 않고 남았다고 한다. 마치 그 어떤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후에도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에 은퇴한 부부인 김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조용한 시골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오래된 한국식 한옥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하늘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마을이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집 안 곳곳에서 정체모를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발소리, 그리고 벽을 긁는 듯 한날카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김 씨는 어느 날 밤에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계속해서 났고 두려움에 떨던 김 씨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가자 김 씨 부부는 결국 마을 어르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김 씨 부부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한옥은 수십 년 전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은 어느 밤에 의문의 화재로 인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 거주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김 씨 부부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훨씬 더 선명해진 소리가 김 씨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애원하며 읊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문턱에서 잠시 멈춘 김 씨는 먼지가 쌓인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그는 서둘러 아내를 불렀고 아내 역시 믿기 힘들어했지만 분명 발자국은 존재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느낀 김 씨 부부는 결국 마을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험 많은 무당은 한 번에 이 집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휩싸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당은 정성을 다해 구슬하며 김 씨 부부에게 집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침묵 속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동안 귀신같이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완전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김씨 부부는 다시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조용하고 온화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씨 부부가 남긴 경고의 메시지로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이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언제나 전해지며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의 달빛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이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는 해가 지면 들리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달빛의 여인이라는 미스터리한 존재와 관련짓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수줍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랑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어귀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모두 낡은 전설로 치부되었지만 몇 년 전 마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한 번은 건설 노동자들이 밤을 새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어두운 숲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하였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고 마을에는 다시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은 민속학자 김 교수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오래된 문서와 기록을 조사했다. 밤이 되면 직접 숲을 탐사하기도 하면서 그 여인의 존재를 파헤치고자 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노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한적한 밤 우연히 발견한 낡은 일기장에서 달빛녀와 관련된 단서를 찾았다고 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배신당한 슬픔에 산속 동굴에서 외롭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제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제사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난 어느 밤 잊고 있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마을 어귀가 아니라 마을 한복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연구를 재개했다. 그는 이번 현상이 단순히 마을 개발로 인해 방해받은 영혼의 원한이 아니며 그저 풀려난 과거의 아픔 그 이상의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것이 남겨진 자들의 긴 이야기, 풀어야 하는 숙제임을 깨닫게 된다. 그날 밤 김 교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그녀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길고 깊은 밤을 함께 지새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 저미는 듯한 울음소리가 집단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때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비로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다.